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사주 보는 거는 이렇게 명리라 그랬죠. 사주 보는 거에서 이렇게 그 명리라고 하는 거는 미래 예측 학문이라 그러죠. 그 사주 보거나 이렇게 점 보는 거에는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저처럼 이렇게 그 학술적으로 풀어가지고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생년월일시를 대지 않고선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거나 또 그 사람이 딱 하면은 생년월일시를 주지 않고 이렇게 귀신점 해가지고 맞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봤는데 뭐 유래보살 뭐 그런 식의 한 여자가 무당 뭐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 유튜브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 저 윤석열이 사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뭐 운세가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식의 얘기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느끼기에는 무슨 저기를 했냐면은 제 그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에 들어가면 윤석열 사주고 이재명 사주는 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풀려서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동영상에도 저기 이재명이 하고 윤석열이 사주는 몇 번 올리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무당이죠, 그러니까는 신접이라 하죠. 신접 사주팔자를 대지 않고는 신접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풀어놓은 거 거의 일맥상통하게 맞아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용하게 잘하는구나 그랬죠. 근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귀신점 오는 걸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셔요. 실제로 귀신점 오거나 거기 자주 가는 사람들은 지역 자식들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되게 안 좋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이나 뭐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점수를 얻는 사수를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명백히 구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저기 하냐면은 그 귀신이라는 거는 그 영적인 세계에 이미 떨어진 자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길이 없고 그냥 이미 버려진 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들하고 교접하면은 쉽게 말하자면 살아있는 세상에서의 이제 돈과 명예 뭐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쪽으로 추구하는 식으로 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그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딱 보면 버려진 자, 이렇게 더러운 자 이렇게 해서 되게 안 좋게 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저기에요. 저는 지금 그 김건희 사주와 운세 해가지고 지금 이 동영상 올리지만은 그 저는 그 이렇게 사주 명리를 학문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 이렇게 그 신접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썰 푸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근거를 대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풀이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자체는 그 사주는 어느 거에 근거를 대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사주에서 이제 성격 풀이할 때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성격이냐 이거는 명백하게 이 사주상에 그 나타나는 그 정리된 이론 가지고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특이하게 다른 것들은 뭐냐면은 저기에요. 그 남들은 이게 이야기로 다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글로 천문명리 하나님의 이제 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에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이렇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다. 그러니까 일주로 해서 병신일주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뭐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기도 저기 있지만은 제가 공부한 책이 한 6권 있거든요. 그 지옥도 공부하고 한 책이 있는데 저는 공부를 해가지고선 근거가 없거나 학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으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김건희 사주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사주도 제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초명이 하는 드라마 아주 명백하게 그 사람이 왜 그런 성격이고 지금이 어떻게 흘러간 거 그걸 명백히 설명하고 그랬어요. 또 하나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그냥 상대방 기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는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는 생각이나 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내가 이제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이게 그 중심되는 내용만 이렇게 글로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거하고 글 잘 쓰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저는 지금 뭐 동영상을 찍고도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도 가끔 보고 하지만은 이렇게 헛말도 하고 좀 이렇게 말을 어른하게 좀 하는 그런 재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글에는 한번 내가 했던 말을 또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수정하게 되니까 이게 정갈하게 할 말만 딱 해가지고 중심적인 말만 딱 해야 할 말만 딱 해가지고 정리해두는 것이 글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렇게 썰 풀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쉬워요. 근데 글로 풀어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그 사람의 지력과 어떤 걸 정갈하게 정리된 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저기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천문명리에 하나님의 네이버 플러그 들어가면은 그 이때까지 그 사주풀이 해가지고선 이렇게 근거로 해가지고선 글을 써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서 또 뭐냐면 제가 영적으로 느낀 거, 하나님의 상, 하늘나라 비밀, 성령에 대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 간증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글을 쓰거나 지금 동영상 올리는 최대 목표는 그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제발 믿고 사십시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간에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 보혈뼈 십자가 도를 믿고 사십시오. 이것이 제가 글을 쓰고 동영상 올리는 것의 좀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냥 결국에는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제가 천국 가려면은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살아야만이 천국 간다.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이죠.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김경희 사주와 운세를 이렇게 하죠. 어저께 그 유래보살이라고 하는 여자가 딱 얘기할 때 윤석열에 대한 사주에 대해서 성격이나 그걸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 윤석열의 그 성격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잘 몇 번에도 자세히 써올렸어요. 이재명이 사주도 성격도 이게 자주 많이 써올렸거든요. 그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이게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김건희 사주에 대해서 이제 그 신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뭐 거의 제가 볼 때 60, 70%는 한 7, 80%는 내가 글 쓴 거 거의 맞히면서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근거를 대줘야 됩니다. 명리라는 거는 근거를 대줘야 돼요. 이게 신접하는 사람들은 감으로 얘기하지 그냥 얘기만 하고 그러는데 저처럼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명리학자 같은 경우는 근거를 대줘야 돼요. 왜 김건희가 그런 식의 성격이고 운이 지금 어떻고 하는 걸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김건희 생년에는 92년 9월 1일이 됩니다. 양력. 근데 지금이 53세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임자, 무신, 병신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무엇이 저기 됐냐면은 하는 행동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서는 또 이렇게 윤석열이라고 자식이 없잖아요. 이게 딱 봤을 때 그 저기는 이렇게 그 곤세지역, 위험지역 이러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묘시해가지고 신묘시주가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몇 가지 이제 근거를 해서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그 김건희 씨가 살아온 사건이나 살아온 그 과정이나 그 하는 지금의 성격을 딱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신묘시해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윤석열이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 거는 이렇게 묘신 온진 귀문이 되면은 삼신 할머니가 웬만해서는 자식을 점지야 잘 안 해줍니다. 이 귀문이 있으면은 상당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위험지압이고 하면서도 자식이 없는 걸 보면 묘시가 맞겠구나 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임자, 무신, 병신, 신면 구선 이렇게 봐갖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운에는 8로 나갑니다. 이 8로 나가지고 53세 돼가지고 지금이 48세인데 계묘 대운에서 지금 묘대운으로 와 있죠. 그 묘대운으로 이렇게 왔으니까는 묘대운에 왔죠. 그래가지고 묘신 원진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행상에 봤을 때는
운생할 때 이게 자기한테는 그 당당한 그런 식의 운이 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12운성은 태병병 목욕되고 12신살은 장성 지살지살 육회 이렇게 되고 일반 신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주를 푸는 원칙에서는 제가 몇 번 강조하면은 오행구성을 봐가지고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을 해가지고 용신, 시신, 기신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행구성을 딱 보면은 자기 병화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딱 보면은 일단 6자만 가지고서 한다면은 그 수성이 2개, 그 다음에 그 토성이 하나, 금성이 여기 2개 있습니다. 이게 금성이 2개인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자신은 합수가 돼요. 그래가지고선 이 구성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수성이 3개가 됩니다. 하나, 둘, 3개가 되죠. 그 다음에 화성은 자기 그대로 있고 토성 그대로 있고 금성은 이것도 하나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신묘 해가지고 시주가 신묘가 되면 묘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사주가 이제 제대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그 오행구성이면은 수성이 2개, 목성이 하나, 그 다음에 화성이 하나, 화성이 자기 일간 하나, 그 다음에 그 목성이 하나, 그 다음에 금성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3개 되죠. 3개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신묘시 해가지고 묘시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저기가 되죠. 이거를 자진 합쳐가지고 수성이 하나, 둘, 3개 되고 그 다음에 그 금성이 이게 2개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딱 봤을 때 지지에 이 시지를 빼놓고는 이 재성하고 이 관성이 이렇게 아직 그냥 있으면은 이게 상당히 사주가 퇴약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얼간에서 어떤 버텨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얼간에 식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한 수성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퇴약한 사주로 갑니다. 상당히 약한 사주로 갑니다. 그 묘시라 해도 이 시지 외에는 이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없어가지고 이 천간의 이 자체는 대개 이제 신약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그 신금 속에는 무임경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어요. 그 지장간에서 임수가 그대로 이제 투간돼 가지고 이 사주는 평강격입니다. 태약한 평강격이 돼요. 그러면은 이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강한 물수를 관성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식신이 딱 이렇게 잡아주게 돼 있어요. 이게 저 명용어로 이제 무슨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걸 잡아준 것이 이그 무토 식신이 이 6자에서는 용신이 돼요. 근데 지금 저 신묘시로 났을 때는 자기를 돕는 인수 묘목이 있어야만이 이 사주가 이렇게 그 균형을 잡혀지니까는 이 묘목 정인이 이 신묘시를 할 때는 그 용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저기 하는데 이 사주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제가 많은 사주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제다 신약으로 가거든요. 제다 신약으로 가면서도 이게 관성이 또 이렇게 있으면은 상당히 퇴약한 쪽으로 가요. 이게 위험한 사주입니다. 그러면서 또 연간에 편간이 투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렇게 대개 이제 정치적이나 이렇게 의입하거나 이렇게 병신일주가 대개 이제 통이 커요, 여자가. 그러니까 동정심도 많고 그다음에 그 통도 크고 모르면서 또 뭐냐 이렇게 병신일주는 허세가 좀 셉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병신일주는 착합니다. 악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허세가 세고 이제 큰돈 쓰기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되게 풉니다. 이게 둘 다 이렇게 신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선 뭐냐면은 이 사주가 이렇게 태약하면서도 이게 신약적으로 가고 운성상에 이 병병태 이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 감성적이면서도 뭐냐면은 이렇게 비굴합니다. 비굴해져요.
본래 이제 평강격이나 이 관제를 자기가 부리려면은 신강한 요소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또 운성상에는 이렇게 그 장생, 관대, 제왕 이런 쪽으로 치우쳐야만이 자기가 당당하게 가고 하는데 이 병사모 쪽으로 끼우치는 운성상에 끼우치냐면 사람들이 약간 비굴하고 얍삽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김건희의 사주를 저기죠. 그거를 얘기냐면은 자기가 이 내면적으로 되게 약한 거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니 평강격으로 드러난다. 이게 되게 크게 노는 것처럼.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게 신신 이거는 지살이 되거든요. 지살. 이게 신신이 지살이 되고 하면은 저기가 돼요. 이렇게 이게 편제가 되고 지살이 되면 이게 돌아다니거나 이게 운수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은 이게 돌아다니면 돈 번다 그래요. 이게 병신일주가 있으면. 근데 이게 또 뭐냐면 신신적이는 여기서 절방으로 비치는데 별로 배우자운이 안 좋습니다. 이게 그 남편을 만나도 자꾸 돌아다니는 쪽으로 하고 이게 절방살 있어가지고 정을 못 받아요. 까딱 잘못하면 이 남편이 이게 교통사고로 죽는 눈이 있고 보통 이게 병이라기는 남편이 비실비실하면서도 일찍 남편을 사별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저기를 보고 하는데 이 태약하면서도 평강께 가지고 속에는 되게 약한 거를 상당히 이렇게 내면적인 약하거든요. 이게 신약화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남의 말을 상당히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넘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그 속에 이게 되게 약한 거를 감추려 해서 옥이나 이제 편굴하거나 막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 평강격이.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이게 묘시일 경우에는 신묘가 돼가지고 병신합이 돼가지고 위험지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근히 그냥 위험지압을 해가지고선 상당히 이제 강하게 표출하려고 그리고 어디 가면 자기 고니 잡으려고 어깨 힘들려고 하고 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저기 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죠. 또 이 병신합이 뭐냐면 위험지압이라 좀 색을 좀 밝힌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지지에는 이게 그 신금 속에는 이게 임수평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자수죠. 그러면 이게 은근히 쉽게 말하면 여자로서는 지지에 관살 혼잡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관살 지지에 관살 혼잡돼 있으면은 은근히 여자가 음란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에 이제 천간에 평간 말고 또 하나 이제 관성이 투간되면은 남자가 꼬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평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뭐가 있냐면은 이 자식을 못 낳고 지금에 와서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구설세 올리고 하는 거면은 특히 이 묘신 온진 귀문이 있으면은 이렇게 삼신월면이가 웬만해서 그러니까 자식을 점지를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일지하고 시지하고 이렇게 귀문살 온진 귀문살이 있으면은 상당히 좀 뭐가 있냐면은 저기가 있어요. 그 이렇게 자식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이 귀문살이 이것도 귀문이고 이것도 이제 이거 묘신에도 귀문살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적인 요소가 되게 많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무당이나 지금 천공이나 진건인가 뭐 하는 그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이렇게 그 절간에 돼가지고 어떤 저기하고 자꾸 이렇게 그런 쪽에 많이 끼웃거립니다. 이 귀문살이 강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묘시가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뭐냐면 뭐 천공이다, 뭐 진건이다 이런 점쟁이들이나 뭐 점수라는 사람들은 가깝고 그 말 듣고 뭐 한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 귀문살이 되게 강해서 그래요. 귀문살이 되게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귀문살이 강한 사람들이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상당히 믿음이 깊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문살이 있게 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얘기 기문살이 이렇게 김건희는 되게 강하거든요. 묘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강하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당 쫓아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니지 말고 교회 다녀서 기도 많이 해. 그리고 많이 치성을 드리고 살아. 그러면은 당신한테 상당히 하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워나 하늘나라 비밀을 많이 알게 돼 있어. 믿음이 되게 깊어집니다. 이 귀문살이 되게 강한 사람들. 이거는 거기다가 이제 육회까지 있으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저게 이렇게 무당이나 중사주라 합니다. 육회살이 있으면
귀문인데 6기살 있으면 이거는 거의 뭐 신들린다 하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쪽에 치우치고 성격상이 그렇다는 식의 얘기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지살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데 이렇게 여자한테는 지살이 하나 아니고 둘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여기 가서 이 남자 만나고 저기 가서 이 남자 만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안 좋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이 여자 성격을 그 이렇게 사주 명리에 가지고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사주가 뭐냐면은 이렇게 연간에 평간이 투관되면 정치적으로 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지지에는 은근히 평간 수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영부인이 됐지 않았냐 그렇게도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주 보면은 관기 그 다음에 그 천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압록 복성 이런 거 있어가지고선 이 여자는 문창 이렇게 있어가지고 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말을 상당히 잘하는 게 어디 가면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런 거 있고 병신합이 되면 위험지배하고 자기가 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게 강한 사주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압록 복성이 있어가지고 은근히 귀인들이 많이 따라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이 그 낭자라는 거는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물 관련된 것이 저기 하지만은 물과 관련된 거 특히 신장, 당뇨 이런 쪽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콕 쏘는 병이라고 그러거든요. 특히 신장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 이 여자는 병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물과 물이 싸우는 게 가지고 이 병화 이렇게 심장 쪽이거든요. 심장이 극당해가지고 심장 쪽으로 되게 안 좋게 오는 그런 식의 그 적입니다. 이게 이 낭자는 콕 쏘는 적이 가지고 심혈관 쪽이나 아니면 신장 쪽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보는데 그 일단은 이제 편관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주는 시상평가계에서 이렇게 높게 오른다 이렇게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사주는 이렇게 이게 자기가 이제 신금이 시간에 투관되시면은 어떤 꾸준하게 그 장사하면서 이렇게 살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시를 모르는 상태는 이렇게 무토 식신이 이 사람한테 용신이 되고 하면은 뭐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업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식신 같은 경우는 식신 가르치는 데 가게 돼 있고 그러네. 그래가지고선 일반적인 저기는 다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주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알기는 윤석열하고는 재혼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 신신이렇게는 절방살이 미치는데 별로 배우자운도 안 좋고 저기에요. 이 절방살에 까딱 잘못하면 남편이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죽는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대원상에 쭉 가고 하는데 이 여자가 언제냐면 48살 48대는 이렇게 정관율이 와가지고선 이게 뜨기 시작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뜨기 시작해가지고선 그 경자 신축 이민 이민년 할 때 이 관인 상생해가지고선 이민년 대통령 선거 때 이민년일 때 이민년이 오면은 그 이민년 2000 재작년 이민년일 때는 뭐냐면 이게 평관운이 왔고 관인 상생하고 오면서 인묘 이제 권위지형이 아주 확 뜹니다. 뜬 눈이 그 대통령 선거 때는 와서 이 여자가 영부인이 된 거죠. 지금은 48살 때 계묘 대운 해가지고 계수 대운 할 때 정관하고 이제 이민년 이렇게 뜨고 했죠. 그러다가 이민년 계묘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좀 뜨면서 관인상태에서 잘 갔어요. 올해는 이제 갑진년으로 가고 하는데 지금 53세부터는 묘대운으로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갑진년에 들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자기한테 용신인 간목이 왔어요. 용신인 간목이 왔으니까는 그 표면상이나 이 겉보기에는 사회적으로나 뭐 이렇게 당당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입지가 이렇게 든든해지는 그런 식이 왔어요. 그런데 갑진년을 때 이게 진토가 여기서 이렇게 신자진이 돼버려요. 신자진에 가난한 수가 되거든요. 이 사주는 수성 관성이 많은데 신자진에 삼합이 딱 오면은요 어떠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자기한테 상당히 어렵고 불리하게 와요.
근데도 이 간목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이게 표면상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네가 뭐 어쩔래 그러면서 또 이 감춰진 것 주변 여건은 자기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다가와도 쉽게 말하면 이 간목이 이 병화를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냥 이게 버티면서 나갑니다. 버티면서 나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뭐냐면은 이게 신자 진해가지고선 삼합이 와가지고선 자기한테 전반적인 분위기상에는 되게 어렵게 가는데 그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사회적인 역할에는 오히려 자기가 더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식의 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내년은 을사가 돼요. 그 을사인데 이렇게 자기한테 용신이 그 을사가 이렇게 왔으니까는 적이죠. 이렇게 자기 입장은 그 아주 당당해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가요.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사화가 을사할 때 사화가 뭐냐면 사신합수가 돼요. 사신합수가 되고 하면은 그 수성이 많은 사주에 합이 돼가지고선 자기한테 불리한 수성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을사하면은 자기한테 이제 용과 용신하고 시신이에요. 이게 사화는 신약한 사주 중에 사화는 화성은 이 여자한테 시신이거든요. 그러면 용신하고 시신이 와가지고선 자기한테는 내년 되면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떠가는데 내면적으로 점차 이렇게 사신 합수가 돼가지고 자기를 극하는 상당히 어려운 수성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겉보기에는 자기한테 좋아졌던 상황이 점차 나한테 불리하게 다가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신 합수가 되면은 적이 돼요. 이렇게 배우자나 이 직장상에 처음엔 좋았다가 점차 나빠지는 쪽으로 딱 변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을사년일 때 이 배우자 지금 윤석열이가 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왔다가 안 좋게 변질되어 오는구나.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이가 내년 되면 이렇게 크게 물 먹는다. 뭐 이런 식의 암시되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견제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적이에요. 그렇게. 제가 이제 지난번 동영상에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민주당하고 지금 국힘당하고 저기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170대 130 봤거든요. 이거는 전체 이제 그 진보 세력, 이건 보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한 5석 플러스 마이너스 5석 정도. 그 제가 보기에는 165에서 170석 정도는 그 진보에서는 차지할 것 같고 여기서는 135에서 130 요것이 적이에요. 이렇게 국힘당에 이렇게 요건 보수, 요거는 진보 해가지고선 적이죠. 근데 지금 추세를 딱 보면은 얼마 어저께도 발표 나온 게는 민주당하고 민주당 비례정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다 합쳐가지고 한 150석에서 155석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조국 신당이나 기타 좌파 이렇게 해가지고선 한 10석 이상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 165석은 몇 건이 차지할 것 같다는 것이 있죠. 근데 요 사진도 제가 이제 윤석열이 사주하고 한동훈이 사주 몇 번 풀어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130대 170 정도 이렇게 요번 선거에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되면 170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그 윤석열이한테 이렇게 그 등 돌리고는 저기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보수 쪽에서는. 그래가지고선 올 가을이나 내년 초 돼가지고 윤석열이 탄핵을 딱 하면은 이 보수 쪽에서 배반해가지고 이 200표 이상 딱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운기도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김건희 사주에서도 뭐냐면은 이렇게 내년 을사년 되면은 이게 그 사신합수 돼가지고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물 먹는다 그런 식의 얘기죠.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전개에서 이렇게 적이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김건희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방방 뜨면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2026년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윤석열이 탄핵에 물 먹고 난 다음에 이건 사주상에 나온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병원년 2026년도 되면요 김건희는 자기한테 시신을 먹을 때 방방 뜹니다. 방방 뜨고요 상당히 잘 나갑니다. 그때는 이 대운도 잘 받고 세운이 때서부터 잘 받아서 나갑니다. 잘 받아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58세 돼가지고 58세 되면은 기유, 경술 해가지고 그때까지 버티는데 그 31살 이 여자 60세 되면은 관제수에 또 얽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31년도 이 여자 60세 되면은 그 이전에 뭐 해가지고 관제수에 얽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시기에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김건희 사주와 이렇게 성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 저기예요.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이렇게 재혼했다 그러거든요. 윤석열이하고 재혼했다 그러고 하는데 이 사주는 이렇게 묘신 귀문살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데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거는 김건희 씨한테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은 거는 당신 자꾸 그런 쪽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저기를 많이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영적으로 고매한 믿음이 자가 됩니다. 그런 거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제 육개살이 있고 귀문살이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당신 까딱하면 신들리겠어.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피할 수 있는 길이나 제대로 가는 길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면은 그게 전화위복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김건희 씨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고 그렇게 해야만 이 사지가 편안하고 이게 말년도 상당히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이 여자가 이제 68세 때 신축년이 오면은 좀 이렇게 꼬르를 가라앉아요. 좀 가라앉고 그러거든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재성이 많은 덕이들은 이렇게 재물을 많이 이렇게 만지면서 산다 그러죠. 사주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이제 경진일지거든요. 경진일지인데 이게 삼합이 돼가지고선 저기에요. 이렇게 궁합을 잘 맞아요. 그러면서 또 김건희가 윤석열을 가지고 노는 그런 식의 궁합입니다. 감사합니다.